네, 안녕하세요. 토크 콘서트 화통의 박재현입니다. 지난 2007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히말라야 8,000m 16자에 모두 오른 분이 계십니다. 바로 엄홍길 대장님이신데요. 이 엄홍길 대장님께서는 22년간 무려 20개의 정상에 오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이 20개의 성공 뒤에 18번의 실패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역시 항상 성공의 빛에 실패가 늘 가려지기 마련인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멘토님은요. 누군가는 숨기고 싶어하는 이 실패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주실 분입니다. 오늘의 화끈한 멘토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화끈한 멘토 맹명관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멘토님께서 이 마케팅 스페셜리스트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네. 이 마케팅 스페셜리스트가 어떤 직업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경영자문을 좀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이런 청년들한테 어떤 비전을 심어주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통합적인 그런 일들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이 마케팅을 하려면 네. 사람들의 마음을 잘 파악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요즘 또 워낙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유행도 확확 바뀌다 보니까 예, 고객들의 마음 파악하는 게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지가 않죠. 네, 네. 어떻게 파악하시나요? 근데 고객의 마음을 잡는다는 건 참 불가능한 거고요. 음, 우리가 그들을 관찰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가까이 가야 되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좀 그런 부분이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청년들의 마음도 만족시켜 주실 건가요? 청년들이 그렇게 잘 생각을 해야만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 네, 오늘의 강연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박수로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MC를 이렇게 만나는데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근데 왜 내가 기분이 나빠지지? 그죠? 제가 벌써 마케팅을 20년을 넘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난 사람이 100만 명이 넘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제가 제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정말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의를 할 수 있는 느낌이 듭니까? 반응 별로 뭐 시원찮은데.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잘생긴 사람만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죠. 예, 저는 작년에 공학 박사를 땄어요. 워낙 경영학 박사인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나이가 제가 몇 살 정도 돼요? 이 중요해, 이게 나이가. 예? 제가 58년 개띠니까 내년에 환갑이에요. 그러니까 저랑 같은 나이를 먹은 사람들은 지금 일을 거의 안 합니다. 다 어디 가 있냐면 다 산에 올라가 있어요. 그 아웃도어 입고 돌아다니면 다 저 같은 나이에요. 인생에 큰 낙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그럼 실패한 건가요? 이제 오래 살아야 되죠. 여러분도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젊지만 금방 지나간다니까요. 그럼 오래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80살까지 삽니다. 정말 여러분들 재수 없으면 150살까지 살아야 돼요. 그럼 150살 동안 나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연금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실패한 인생일까요? 아니면 성공한 인생일까요? 하는 걸 여러분들 오늘 얘기를 할까 합니다. 먼저 그걸 얘기하기 전에 제 컴플렉스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는 컴플렉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 외모 컴플렉스에 굉장히 오랫동안 시달렸습니다. 그 외모 컴플렉스에 시달린 적이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외모인데 왜 손을 안 들고 그러지? 너무 정직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래요. 잘생긴 거 이거 중요해요.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아니 아무리 학식이 높아도 정말 기도가 필요한 얼굴이면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좀 잘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MC처럼 저렇게 생길 때는 확실하게 생겨야 되는. 저는 아무 옷을 입어도 우리 MC는 잘할 것 같아요. 화통이 될 것 같아요. 세상이랑, 그죠? 근데 다 그렇지만은 않아요.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그죠? 그 외모 컴플렉스 시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미팅을 나가면 사람들이 저를 폭탄 취급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굴 만나는지를 몰랐어요. 참 잘생긴 거에 대해서 제가 되게 그냥 원한이 졌어요, 원한이. 그래서 정말 나도 왜 이렇게 잘생긴 얼굴을 가지지 않을까 그랬는데 여러분들 저 어떠세요? 지금 제 얼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학생 성공하겠어. 사회성이 좋은데? 아니 진짜요. 제 얼굴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 50이 되면 얼굴이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버님 보세요. 다 얼굴 비슷하지 않아요? 그때 얼굴이 잘생겼다 그건 좀 노망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모 컴플렉스 시달리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 잘생긴 뭐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다 잘생겼습니까? 잘생긴 건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생긴 거하고 경쟁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못생긴 사람이에요. 근데 없죠. 여러분들 좀 자유로워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서울 가면요. 와, 얼굴들이 다 비슷해, 사람들이. 강남에 가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의가 형제라고 그러는데 다 병원에서 만들어갖고 얼굴에. 자, 그래서 외모 컴플렉스 달렸죠. 두 번째는 이제 IQ가 제가 되게 낮았다는 그런 컴플렉스였어요. IQ가 80이었어요. 선생님이 저를 불러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침팬지 IQ라고 이렇게. 그럼 제 인생 실패했나요? 저 광고회사에 있었어요. 아이디어를 매일 내는 회사에 있었어요. IQ 80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 그까지 그 숫자가 뭐가 중요해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아요? 난 지방대. 아니 여러분들 지방이 중심되면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뉴욕 타임즈라는 건 지방 신문이에요. 여러분들 CNN 한번 보세요. 매일매일 뉴스를 방송해요.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냐면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했어요. 왜? 실패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왜? 매일매일 누가 뉴스를 보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이라크 전쟁 때 어땠어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우리가 뭘 봤죠? CNN을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남의 평가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라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누가 얘기하냐면요. 실리콘밸리를 가면요. 무려 4,000개 기업들이 실패를 용인해주고 인정해주고 끌어안는 분위기가 있대요, 거기는. 그래서 실패를 안 하면 그 사람은 혁신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컴플렉스 많잖아요. 이거 다 지나가면 다 똑같아져. 여러분들 나이 60에서 70 되면 사람들이 다 아파요. 다 약봉투 하나씩 들고 다녀. 이름만 다르지. 다 들고 다녀. 나이 80 되면요. 생사가 다 비슷해요. 오늘은 이분이 가시고 내일은 저분이 가시고. 가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컴플렉스는 내가 지고 있는 짐이라는 거죠. 짐. 그러니까 그 짐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그렇죠. 왜냐면 보세요.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이게 제 평생의 이야기였어요. 왜 이런 집안에서 좀 태어났을까? 좀 재벌이나 부잣집에서 좀 태어나면 좀 안 될까? 이런 생각 여러분 들었죠? 제가 여러분들 재벌들에게 가르쳐 보니까 별로 그렇게 행복하진 않더라고요. 다 똑같은 인간의 삶이야. 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뭐 출생의 비밀 이런 건 없어. 이런 건 없는데 하여튼 그래도 뭐 살아가는데 조금 우리보다 낫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저는 부자를 잘 산다 이런 표현 안 해요.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돈이 많다고 잘 산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풍성하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린 뭐예요?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똑똑한 실패라 하더라도 좀 똑똑한 실패. 막 찌질한 실패가 아니라 막 쓰러지는 실패가 아니라 그래서 희망도 없고 말이죠. 막 예를 들면 그런 실패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똑똑한 실패 통해서 상황을 바꿔버리는 그런 힘 있는 여러분들 되는 그런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오케이? 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이 뉴욕이에요, 뉴욕. 여러분들 뉴욕 하면 여러분 뉴욕 가보신 분 계세요? 뉴욕? 오늘 마음껏 얘기해도 되겠네. 뉴욕 가신 분이 없어서. 뉴욕은요. 정말 더럽고 막 그냥 그래요. 막 살인 사건도 많고 강도 사건도 많고 막 특히 쓰레기 문제가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쓰레기. 여러분들 우리 쓰레기 있으면 뭐 하죠? 분리수거하죠. 우리는 그냥 분리수거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어느 한 아트가 이게 미술하는 사람들이 예술하는 사람이 도대체 이 쓰레기를 어떻게 버릴까 생각하다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옛날 사귀었던 남자나 여자가 준 선물을 아직도 갖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왜 분위기가 정리돼 오늘? 자, 아니 그러니까 전에 있던 남자가 나한테 선물을 주자. 아니, 선물 안 줘요? 사귀면서 다 뜯어가? 아니 여러분 선물 받잖아. 선물 받아봤어요? 미안해요. 어려운 얘기라서 평소 겪어보지 못한 질문을 해서. 선물 받아봤어요? 받아봤죠. 예, 쓰레기네. 이런 쓰레기.
자, 보세요. 갖고 있잖아요, 그 선물을요. 사람들은 그 선물을 갖고서 뭘 갖고 있어요? 뭘 갖고 있는다고 생각해요? 추억을 갖고 있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지났던 옛날 여자친구의 추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사귀는 여학생이 있어요? 이거 봐, 지금 이렇게. 지금 없어요? 이거 확인해 봐야 돼. 그렇죠? 아니, 내가 추억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나이가 들면요, 여러분들. 옛날 거 이렇게 막 계속 본다. 저는 옛날에 막 군대에서 썼던 막 일기장 이게 추억이잖아요. 근데 추억을 사람들 어때요? 버려요? 안 버리죠. 그거에 대한 생각을 이 혼자 아트 이 하는 사람이 딱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만들었냐면 쓰레기를 저렇게 기념품으로 만들었어. 어때 여러분들 살 것 같아요? 50달러 했죠 쓰레기를. 사람들이 엄청 샀다니까 저게. 왜 뉴욕에서 나온 쓰레기야. 정말 쓰레기 같은 발상이에요. 아니 어떻게 쓰레기를 저렇게 기념품을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저렇게 샀어요. 아니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 있죠. 취임식 때 나온 건 또 저거에 2배를 팔았어요. 100달러 팔았어요. 100달러 주고. 그렇다고 오늘 이번에 광주가 전부 쓰레기 팔고 그런 건 아니고 보세요.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뭐예요? 가치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쪽 실패한 게 아니지. 여러분들. 그때 그들이 캠페인이 뭐였냐면 I love 뉴욕입니다. 뉴욕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랑하는 추억을 가지고 사람들이 쓰레기를 저렇게 포장을 해서 팔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뉴욕 한번 가면 저 쓰레기 하나 사오세요. 뭐 부모님한테 엄청 맞을 걸. 저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가치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여러분들이 사귀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희망이 전혀 없을지 모르지만 야, 근데 이 남자가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 그게 정해지지 않아요. 다 좋은 가정이 다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좋은 가정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요즘에 창조적 소수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조적 소수자. 이게 뭐냐면 창조적 소수자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 생각지도 않던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세상의 커트라인에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 다 올라와서 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학을 잘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빌 게이츠라든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스티브 잡스라든가 요거 공부 못한 사람들 이거 엄청 좋아해요. 요거 대학 중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대학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남들이 얘기치 않는 걸 내가 생각하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들과 따라가는 사람, 앞서가는 사람 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는 줄 서 있는 인생 안 돼요. 그래서 인터넷 투자하고 거기 사람들 가보면 엄청 많잖아요. 줄 설 수밖에 없어. 이런 인생 안 살아요. 여러분들 인터넷은 여러분한테 좋은 정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줄 서게 만드는 정보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쓰레기 같은 정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경험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젊었을 때. 여러분들 여행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가장 멀리 여행 가본 적이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어디까지 가봤어요, 여러분들 여행? 안 떠나 집을? 못 떠나? 집 떠나면 죽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나이에 그런 모든 경험을 갖는 것.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 사막을 걸어갔더니 끝이 안 보이는데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됐다고. 어떤 사람은 산티아고를 갔더니 그렇게 가로운데 막 여성분이었는데 여자 강사였는데 제가 아는 사람인데 걷다가 막 첫날 막 양치질을 뭐 그런 뭐 있겠어요. 막 걷는 건데 무조건 걷는 건데. 근데 3일 다니까 편안해지더래. 양치질 안 해도 되더래. 물론 입을 열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편안해지더라는 거야. 예. 여러분들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들 주위 눈치 보면요. 여러분들 제 길을 못 간다니까. 제가 여러분들 보세요. 20년을 넘게 강의를 했잖아요.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마케팅만. 제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었는가? 제가 앞으로 굉장히 바쁜 스케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 나이에 60에. 전 뒤에 이렇게 막 쭉 가게 되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똑똑한 사람들 자기들끼리 싸우고 없어지고 자기들끼리 싸워져서 저 혼자 남았어요. 저는 강사의 시조새. 암모나이트. 응? 또 오래 갈 수 있는 일이 있는 게요. 경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왜 경쟁을 해요, 여러분들이? 경쟁하면 엄청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내놔야 되는데 경쟁하지 않고 여러분들만이 그 길을 가는 마치 사막의 길을 가듯이 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혼자 쓰레기를 남들은 버리고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 혼자 뭐냐 야 이거는 가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괜찮죠? 자 보세요. 자 스톡홀름에 지하철이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 이게 지금 건반이에요. 피아노 건반. 여러분 같으면 어딜 걷겠어요? 둘 중에 하나. 또 갑자기 또 말을 바꾸고 그래. 아니 이쪽을 걷겠어요? 이쪽을 걷겠어요?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요즘 우리나라도 이 남자 화장실 가면 그 파리 한 마리가 그려져 있죠. 그 파리가 생겼더니 막 남자들이 집중적으로 그냥 공격을 하는 거야, 그냥. 응? 응? 그래서 뭐예요? 80%가 절약이 됐더래. 물이 바깥으로 튀지 않던 거, 소변이. 그걸 너치 마케팅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야 해라 그렇지 않고 건반을 주면, 그리고 저기다가 우리나라는 또 어디다 무슨 머리를 썼는지 아세요? 저기다가 칼로리가 낭비되는 걸 그 건반 옆에다 썼더니 사람들이 엄청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보지 뭐. 근데 뭐 바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꼭 에스컬레이터 편한 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들에 대한 도전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재밌죠? 한번 올라갈 볼만 하잖아요, 그죠? 이거 너무 쉬고 올라가 버리는 건 너무 인생에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인생에 땀 안 흘리는 것, 남에게 쉽게 그냥 쓰려고 하는 거, 이런 인생은 별로 뭐예요? 줄 서는 인생 돼버린다는 거죠. 자꾸 대기표 들고 서 있는 이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걸 성공했다고 얘기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편리함을 거부하고 재미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게.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뭐가 떨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가 공중에서 확 떨어져요, 지금. 두 샌드위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멜버른에 있는 샌드위치 가게인데, 체프스추라고. 이게 뭐냐면 여기는요, 7층에 있습니다, 이 샌드위치 가게가. 자, 여러분들 7층에 있으면 샌드위치 가게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죠. 여러분들 또 올라가겠어요, 7층에? 만약에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놓고 내렸어. 그럼 7층까지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 너무 짜증나잖아요. 그죠? 여기는 안 돼. 접근성이 안 된대, 사람들이. 뭐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그 사람들을 오게 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물건 사러 오지 않기만 하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한 거야. 매장에 안 와도 된다는 거야. 자기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사람들이 뭘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뭐 갖고 있어요? 예. 뭐 요즘에는 호모 사피언스라고 생각하는 동물인데 요즘에는 호모 모빌리안스야. 여러분들 해외 나가는 데 가면 제법 이 모바일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바일에다 뭘 했냐면 그 전자결제를 하게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샌드위치가 먹고 싶은 거기다 전자결제를 탁 하는 거야. 그러면 몇 월 며칠 날 우리 회사 밑으로 오라고 이 메시지가 딱 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가 결제를 했으니까 안 가겠어요, 가겠어요? 가지. 가면 이렇게 X자가 돼 있다니까, 그 회사 앞에. 그럼 그 시간이 되면 저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남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내가 저 사람들을 재밌게 만드는 거로 바꿔버렸잖아. 저게 너무 잘 돼갖고 뉴욕까지 들어갔던데, 저게. 우리는 뭐예요? 레시피가 어떻고, 근데 접근성이 어떻고, 막 남들이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전부 경쟁해야 되는 거야. 똑같은 걸 가지고 경쟁해야 되는데, 얘들은 안 그래요. 그냥 위에서 뭐예요? 뭐만 해주면 돼? 떨어만 주면 그냥 그 밑에 그냥 젊은 애들 다 하나만 쳐다보고 앉았어. Don't bring that bad day with ya. Leave it at the door. So cold-blooded killer. Take it out for show. Make a new kind of 9 to 5. Alright, that's what we gon' do. Yeah. Let's not complicate it. Trouble begin. What's the point if you can celebrate and the good times multiply? 뭐가 문제예요?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 방법의 문제되는 거죠. 방법의. 인생에 살아가는 가치의 문제고 저건 방법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기가 보세요. 이 샌드위치 별로 이렇게 뭐 나쁘다 어쩌다 얘기 안 해요, 사람들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린 저거 가만히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아니, 저 샌드위치 가게 저거 하나, 저 뭐예요? 낙하산 하나 붙였는데, 모형 낙하산 붙였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걸 요구할까 하는 거죠. 사람들은 맛있는 것만 요구하지 않는다는 걸 얘들이 안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너무 생각이 고정관념 속에 있단 말이에요. 고정관념 속에. 이것도 부자가 돼야만 정말 행복한가요? 잘생겨야만 정말 행복한 건가요? 아, 죄송해요. 오늘 타겟이 기대버렸네. 근데 잘생긴 건 사실이니까. 난 잘생긴 사람 싫어요, 나는. 근데 어때요? 잘생긴 것도 행복하지만 뭐예요? 나랑은 다른 문제죠. 나의 개성은 다른 거 아니에요, 개성. 여러분 보세요. 정말 이쁜, 아니, 뭐 가끔 예외인 사람도 있는데, 어찌됐든. 글쎄요. 내가 자신감을 가지면 뭐예요? 내가 잘생긴 거죠. 그런 자신감을 좀 한국의 청년들은요, 그게 없는 거야. 그게. 어떤 사람이요, 이 밑그림, 만화, 웹툰 밑그림 그렸어요. 허영만이 밑에서. 허영만이라는 작가 아세요, 여러분? 쉽게? 그 밑에서 밑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웹툰을 자기가 연재를 했어. 미생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자, 그 사람 30억 벌었어요. 밑그림 그려. 밑그림 그리다가 갑자기 그 양반은 뭐냐면 뭐 돈이 없어 대학도 뭐 안 다녀. 왜 못 다녔죠. 그런데 뭐예요? 밑그림을 그리는데 자기가 뭘 알았냐면 자기가 스토리를 너무 잘 만든다는 걸 알았어요. 인생은요,
받아서 있는 것도 있지만 훈련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내가 훈련하면서 얻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미생을 그렸단 말이에요. 자기는 미생 연주하고 자기 인생은 완성됐다니까.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생은 뭐예요? 줄을 서봐야 하는 거야. 앞서가 봐야 알죠? 우리가 미리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들? 이 커피숍 앞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사무실 밑에 있는데. 근데 여기 들어가 보면요. 사람이 하나도 안 보여, 남자들은. 다 어디가 있을까, 남자들은? 저 차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남자들은 차 굉장히 좋아하거든. 왜냐면 옛날에 사냥하던 습관이 있어갖고 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 차 안에, 10년 저 차 밑에 있는 사람들 나 봤어. 무슨 정비하러 들어간 것도 아닌데. 저기 너무 좋대, 그게. 야, 여긴 뭐예요? 차를 마시러 와서 뭘 사요? 뭘 구경해요? 차를 구경해. 무슨 아재 개그도 아니고. 재밌다는 거지,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뭐예요? 뭔가 색다른 걸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죠. 인생이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재밌잖아요. 재밌게 만드는 게 이게 경쟁력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인생을 심각하게 살지 말자는 거죠. 뭐라고요? 그냥 세상에 뭐든지 자기가 다 숨어지고 말이지 막. 심지어 뭐 미국은 왜 이러냐, 무슨 뭐 이라크는 왜 이런,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생각 바깥으로 나가보면 너무 즐거운 일을 즐기는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멘토 만나는 것, 아주 긍정적인 멘토를 만나는 건 되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멘토를 만나고 싶으세요? 좋은 멘토들 많아요, 주위에. 그런 멘토를 만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밝혀보는 것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뭐 여행을 가기도 하고 공부를 더 하기도 하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성적을 많이 받는 거, 이게 아니에요. 제가 열반에 있어 봤어요, 열반에. 여러분 아세요? 열반에 있었던 분사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가. 이제 검증이 안 되니까 손도 끝까지 안 들잖아, 한국 사람들은. 이 열반에 가보면요, 정말 비참해요. 쉽게 말해 야구 선수가 2군 들어가는 건 똑같아. 그 사람들이 다 꼴통이라고 여기는 거지. 죄송해요. 방송 용어가 맞는지. 그 사람들이 되게 막 무관심하고, 그다음 뭐예요? 사랑하지도 않잖아, 그 사람들이. 걔는 그냥 학생 수만 채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희가 40년 됐는데 졸업한 지 만났는데요. 그때 생각했던 우리 생각과 예측했던 거와 지금 만났던 사람들의 예측과는 너무 다른 거야. 정말 기대치 않던 사람들이요. 너무 잘 돼 있고 정말 온갖 기대를 다 받던 사람들이 아직도 제 인생 못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인생 여러분들 한 20km 왔나? 인생 마라톤에서 더 가려면 그런 거 때문에 힘 빠지고 중간에 멈추기 이러지 말고 끊임없이 내 페이스를 유지해서 갈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걸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진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서 나오는 인생을 여러분들 살지 말라.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다. 오케이? 대답이 이렇게 낮아갖고 되겠어? 오케이? 네. 그랬더니 자 보세요. 이 사람들 고민했어요. H 플러스라고 있어요. H 플러스라고. 근데 어느 날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왜 우리가 매장에 있는 사람들을 오라고 할까 하는 게 여기 필 꽂혔어. 웃기죠? 당연히 와야 되지 않아요? 매장으로 물건 사러면. 그러니까 항상 이런 사람, 이걸 뭐라 하냐면 순수한 질문, 그렇게 얘기해. 순수한 질문. 이게 순수한 질문인 게 뭐냐면 내가 애들이 물어보잖아요. 애들이 엄마한테. 엄마 왜 별이 하늘에 떠? 이런 질문 있잖아요.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항상 해요. 저기서 혁신이 시작돼. 여러분들 바꾸려면 가장 쉬운 질문부터 던져야 돼. 나는 왜 지금 이런 공부를 하고 있지?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왜 여기까지 왔지?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 전에 레고라고 여러분 아시죠? 덴마크에 유명해. 이거 여러분들 아는데. 여러분 레고라는 건 덴마크에서 잘 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레고가 갑자기 매출이 뚝 떨어졌어. 그래서 왜 떨어지냐 그랬더니 컴퓨터 게임이 들어오니까 이거 확 떨어졌잖아요. 누가 이 레고를 확 맞히겠어요, 불로. 그러니까 떨어진 거예요. 마케팅 팀이 그렇게 보고해서 올렸어, CEO한테. 그랬더니 CEO가 뭐라는 줄 아세요? 자, 우리 회사가 망하면 누가 제일 가슴 아플까? 또 하나 질문했고요. 또 하나는 야, 우리의 핵심 경쟁력이 뭐야? 라고 물어봤대요. 뭐라고요? 핵심 경쟁, 이게 중요해. 이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핵심 경쟁이 뭐냐? 뭘 잘하느냐? 이게 중요해. 그랬대요. 그때 결론이 나왔어. 블록이야, 블록. 디자인이야, 디자인. 아이들이 노리는 디자인이야. 아이들 그 디자인 보고 이 블록을 하니까. 거기서 뭘 발견한 줄 아세요? 아니 컴퓨터 게임 때문에요. 마케팅 팀이. 근데 CEO는 뭐라는 줄 아세요? 다시 원론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할까?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뭘 잘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핵심 경쟁력이 뭐냐면 블록이었다고요. 봤더니 디자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서 이탈한 건데 컴퓨터 게임이 왔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디자인의 50%를 잘라버렸어요. 자, 여기는
혁신이 절제예요? 아니면 계속 개선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레고는 혁신이 절제예요. 많이 만들지 말자. 쉽게 만들자. 이걸로 이 회사가 다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질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않고 꼭 도움 안 되는 친구나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물어보잖아요. 부모한테 물어보죠. 형제한테. 여러분들 보세요. 형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알아요? 네가 나를 알아? 네가 개맛을 알아 진짜? 그러고선 자기가 결정을 해버리는 거야. 내 인생을 못 가는 거예요. 내가 헷갈려서. 그때 텔레비전 보니까 뭐예요? 엄청 성공한 사람이 있어. 제 아는 사람 중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맨날 텔레비전에 나오는 놈이 있어요. 막 자기 일 안 하고 맨날 텔레비전 나오는 연예인이야. 사람들이 전부 막 편지가 막 어마어마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했어요. 자기들은 걔들한테 이런 얘기 한번 해보고 싶대. 네가 나를 알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여준 것만 보고 막 엄청나게 될 거라고 막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역량, 자기의 힘을 모르고 막 뭔가 따라가면 막 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텔레비 보고서 인생 바뀐 애들 거의 없어요. 물론 이건 TV 촬영이지만 인생에 대한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깜빡했어요. 라디오인 줄 알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뭐 어디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실패를 하더라도 그냥 내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 난 여러분들 귀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나올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나올 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아직도 결정이 안 나 있다고. 이 사람들처럼 보세요. 그때 뭐 했는 줄 알아요? 이 지하철역이야, 지하철역.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바코드를 딱 찍으면 구매가 다 돼. 그럼 여러분 마트 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론은 뭐냐면 소비자가 우리 마트에 오지 않게 하자잖아.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바보 아니에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실패할 확률이 높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 생각이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마케팅을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130%인가 달성을 했어요. 아니 우리가 생각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바꿔버린 거야. 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거 판을. 여러분들 약자가요. 강자를 이기는 방법은 뭔지 알아요? 강자가 만든 법칙을 뒤에 엎을 때 약자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약자는 그 판을 엎어지려고 상상을 안 하는 거야. 왜? 그거 엎으면 실패할 것 같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실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방법을 바꿨더니 어떻게 해요? 회사가 돈을 벌었다. 이게 저 회사만의 사례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현재 벨트를 차고 있는데 이 벨트가 어떤 벨트냐면 웨어러블 벨트예요. 어느 그 의사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너무 뭐 이런 거 수많은 이게 들어가 잘 안 해. 그래서 이 웨어러블 벨트를 만든 거예요. 제가 이 회사 이거 선전하는 거 절대로 안 해요. 이제 앞으로 계속 웨어러블 벨트가 나오는데 근데 걸을 때마다 이게 지금 걸음수랑 뭐 그다음에 뭐 칼로리 이런 게 다 계산이 돼요. 웹이랑 연동이 돼서. 아니 다 이런 기능은 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벨트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저 보세요. 이것도 갖고 있잖아요. 다. 아주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난 이게 더 신뢰가 되는데 왜 이게 비싸 더 이거보다. 여러분들 가치와 가격은 같이 가는 거예요. 높은 가치 있으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높은 가격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명심하시고 젊을 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그림을 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훌륭하게 될 수 있어요. 저 보세요. 제가 오랫동안 강의를 할 것이라 상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이렇게 생긴 강사 보신 적 있어요? 자 보세요. 보세요. 저쪽 사무실인데 가보면 여의도 가면 이게 자살하는데 이거 마포대교. 여기서 사람들이 다 떨어져 죽어.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절망한 사람이 여기 와서 어떻게 보세요. 내가 죽으려고 갔는데 뭘로 이 죽음을 멈출 수 있을까 사람들이 고민했어요. 이 고민한다는 거, 생각한다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맨날 듣는 얘기다. 저 누가 얘기해? 엄마가 얘기한단 말이야 저거. 근데 저거 엄마 가라사대 밥은 먹으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저 한 귀절이 어때요? 자살을 막 결심했던 사람들이 다리를 하나 올려놨다가 저 귀절을 보고 다리를 다시 내려놨다 그래요. 여러분들 가슴 떨려본 적 있어요? 가슴 설레본 적 있어요? 그 오빠가 4시에 오는데 3시부터 막 가슴이 막 뛴 적이 있어요? 이 자식이 왜 이렇게 늦게 와? 이랬지 여러분들? 아니 가슴 떨려본 적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가슴 떨려본 적 있어요? 무슨 일 하는데 야 이게 정말 되면 어떡할까? 이 세계를 다 그냥 다 내 거로 만들까? 이렇게 가슴 떨려본 적 있어요? 나 자신은 너무 게으른 거야 그러면. 보세요. 밥은 먹었어? 저 얘기 때문에 그냥
자살하겠다는 그 욕망을 완전히 묻혔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말 한마디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말을 심하게 더듬었어요. 학교를 갔더니 선생님이 날 저를 부르더라고. 야, 너 그거 장애 아니야? 제가 장애인 줄 알았어. 말 더듬는 게. 제가 지금 말 더듬어요? 갑자기 더듬고 싶네. 그런 얘기를. 아니 근데 더듬는데 선생님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보세요. 아무리 말을 더듬어도 생각은 더듬지 않잖니? 우리 선생님이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목소리 듣는 줄 알았어. 맞아. 내가 말을 더듬지 않아 생각은 더듬지 않잖아. 여기도 G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잭 웰치라고 유명한 경영학의 신이에요. 여기 미국의 G라는 제너럴 일렉트로닉이라는 이 회사는 에디슨부터 만들었던 100년 된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경영의 신이야. 이분이 2007년도인가 8년도에 퇴직할 때 퇴직금을 4,600억 받았어요. 4,600억. 어때요, 여러분들? 이게 매출이야 아니면은 퇴직금을 받던 아주 경영학의 신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을 더듬었는데 자기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말을 심하게 더듬었는데 우리 어머니 나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야, 재결치야. 그거는 장애가 아니야. 네가 머리가 너무 좋아서 입이 못 따라가는 거야. 어때요? 나는 재결치보다 말을 더 심하게 더듬었는데 왜 우리 어머니 그런 얘기를 안 했을까? 뭐예요? 관점의 차이. 생각의 차이. 보는 관점의 차이. 그러니까 어렵다 그러면요.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안 된다 그러면 다 안 돼요. 그런데 뭐예요? 아니야. 그래도 될 수 있는 구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길로 간다는 게 그게 인생이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겠어요. 자, 보세요. 그랬더니 이기조를 만났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막상이나 충격, 불확실성에서 낙관적이고 유의미한 것을 발견하는 태도. 어떻게 하는 태도? 발견한다는 태도는 뭐예요? 워낙 붙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발견은. 없던 게 새로 생기면 저렇게 발견하라고 얘기 안 하죠. 생성됐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막 압박 상황,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시험을 봐도 떨어지고, 뭐도 떨어지고, 뭐 취업도 안 되고, 막 이런 거죠. 그런 상황. 그 다음에 불확실성.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게 도대체 경기가 될지 안 될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최악인 경우. 근데 거기서 뭘 발견한다고요? 낙관적인 것, 긍정적인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유의미한 것, 의미 있는 것. 내가 의미 있게 발견하는 것. 이것을 하는 태도를 뭐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공을 갖고 왔는데 공을 튀기잖아요. 어때요? 공이 많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을 세게 쳐야죠. 뭐예요 이게? 이걸 역량이라고 그래요, 역량. 그러니까 내가 역량을 많이 가지면요. 내가 더 높이 오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 탄력성입니다. 거울을 보면 남자는요. 거울 보고 엄청 막 감동을 해요. 와, 어떻게 이런 몸을 갖고. 근데 여자는 거울 보면 뭐예요? 왜 이렇게 살이 쪘어? 이래요. 이게 달라요, 여자랑 남자랑. 왜요? 유의미성이에요, 그게. 자기가 살찌는 걸 보려고 하는 의미성. 근데 남자는 뭐예요? 멋있다고 생각하면서 거울을 보는 것.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발견도요. 생각이 앞서가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야, 좋다, 오늘. 야, 내가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나는 오늘 건강한 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유의미성을 발견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기냐면 탄력성이 생긴다는 거야. 탄력. 정말 좋죠. 여러분들 몸이 탄력성이 있다 그런 말 들으면 어때요? 갑자기 표정이 바뀌고 그래? 그거라고 여러분들. 그게 회복 탄력성입니다. 예스 하는 거 여러분들 중요하죠. 한번 여러분 시작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스. 예스. 네, 그런 거예요. 그게 긍정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포지티브 썸 그래요.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회복 탄력성입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처음 굉장히 어두웠어요. 근데 속으로 야, 집안에 무슨 우환이 있나 그랬는데 지금 얼굴들이 굉장히 밝아지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의 유의미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은 마치 텔레비에 나와서 나 신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거 보세요. 먼지 봉투 없는 이게 지금 그 프로펠러 없는 선풍기 발견했던 사람입니다. 124년 동안 인간들이 한 번도 이 선풍기에서 고민 안 했는데 혼자 고민해서 대박이 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 사람 돈이 없어갖고요. 어디냐면 낡은 창고에서 여러분 보세요. 희한하죠.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은 다 창고에서 개업을 하잖아. 이 사람도 창고에서 개업을 했어. 영국 사람이야. 제임스 다이슨이라고. 이 사람이 최근에 뭐라 하냐면 기자회견을 했어요. 왜? 이 회사가요. 지금 여러분 전기자동차를 만들어 지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니 저거 청소기 개발하던 회사가 선풍기 만들던 회사가 여러분들 전기자동차를 만들 수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된다 그래서 왜? 자기들은 모터에 대한 강력한 이 역량이 있거든. 모터에 대한. 그 자동차는요 내연기관이 없고 이 모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배터리랑. 그 자기들 잘하니까 우리도 전기자동차 만들어야지. 그러고 생각해. 여러분 참 세상이 무섭죠. 응? 그러니까 이 사람 보세요. 근데 시제품을 몇 개 만들었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126번하고 관뒀으면 이게 안 나오는 거야. 뭐예요? 여러분들 가능성은 무제한이라는 거예요. 무제한. 절망만 하지 않는다면 무제한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기대할 수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그 가능성에 나 한번 기도한다. 나에 대한 가능성에 기대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되는 인간들은 뭐야 도대체. 네, 해줘. 내가 나를 포기할 때 뭔지 알아요? 저 아까 보여준 다리로 가는 거야. 아세요? 밥은 먹으니까 알았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거야. 밥 먹어야지 그러면서. 이겁니다, 여러분들. 기대지 말고 비교되지 말고 그냥 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만드는 거야. 뭐 먼지 봉투 없는 청소기 왜 딴 사람들은 생각 안 했겠어요? 안 된다고 생각한 건데 이 사람 혼자 저 사람이 어디 갔냐면 재련소 가서 톱밥 같은 거 막 날리잖아요. 근데 이 원심 동력기라고 이걸 쭉 빠져드는 걸 자기가 본 거야. 자 보세요. 보니까 뭐야? 야 이거를 청소기에다 두면은 봉투가 필요 없겠구나. 다르게 보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회복탄력성에서 뭐 하는 태도? 발견하는 거, 발견하는 거.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 발견하고 있어요? 뭘 잘하는지 발견하고 있어요? 로또만 이프가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에서 만약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뭐예요? 못 보는 거예요. 발견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뭐예요? 이 사람 먼저 왜? 먼지 봉투 청소기 왜 불가능해? 하고 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했다는 거예요. 실행했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의 고민들과 저런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세상은 바뀌는 거다는 거지.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되냐?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떻게 회복 탄력성으로 상황을 전환하신다 했더니 답이 하나 나와요.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예요. 시작. 그러니까 한 우물만 파면 안 돼. 한 우물만 파면 물도 안 나와. 여러 우물만 파는데 이렇게 소설가와 과학자가 일하고 철학자가 게임 산업에 들어가고 기계공학도가 병원에서 의사와 일을 함께 하는 거 인공지능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학문이 융합되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전공이란 말이 거의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인천에 가면 어느 대형 병원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물어봤어. 야 인공지능이 진찰하는 거랑 인간이 진찰하는 건 넌 어떤 걸 믿을래? 그랬더니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난 인공지능을 믿을 거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인공지능 하려면 누가 들어가야 돼? 여기 기계공학도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의사와 상관없어요. 이렇게 모두 융합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능을 열어두는 그래서 지역적으로 뭉치거나 지역적으로 갇혀 있거나 학교적으로 갇혀 있거나 아니 내 스스로 딱 가다 버리면 난 이것뿐이 못해 라고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놔야지. 내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서 뭐라 해요? 그거를 네트워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네트워크 시대거든. 열어놓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 가능성 같이 보는 것. 근데 자기가 스스로 한 가지 가지고도 좌절해버리면 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야, 이게 뭔지 알아요? 오줌빨 대회 이게. 이거 제약회사에서 만든 건데 오줌빨을 가장 멀리 싼 사람이 해외여행 가는 거야. 웃기죠? 재밌잖아. 근데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뻘쭘한 짓? 그런 짓을 하는 회사들이 이제 살아남는 거야. 그래서 전국 오줌빨 대회 가서 남자의 자존심을 지켜라 이렇게 밑에 든다 왔다고. 자, 저 대회에 참석하고 싶은 남성도 한번 손 들어봐. 저 대회 난 꼭 참석하고 싶다. 난 적어도 오줌빨 하나는 내가 확실하다는 손 한번 들어봐. 야한가? 아, 그거 가고 싶어? 가지 마. 자, 보세요. 어린이들 칫솔을 보니까 애들이 자꾸만 칫솔을 떨어뜨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걸 발견하는 거야. 애들이 주먹을 쥐면 이게 안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 칫솔이 이렇게 보면 끝에 이렇게 두꺼워.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쥐면 안 떨어뜨려. 뭐예요? 발견한 거예요. 만든 게 아니라니까. 창의가 아니라니까. 그냥 애들의 행동을 딱 보고서 저렇구나 하고 만들었던 게 바로 이 칫솔이에요. 재밌죠? 세상에 널려 있는 거야. 세상에 널려 있는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안 봐서 그렇지. 내가 눈이 어두워서 그렇지. 침침해서 그렇지. 내가 보면은 너무 많은 게 많아. 내가 갈 길도 많고 내 필요한 사람도 많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회사가 여러분들 거부하면 좋아. 내가 널 후회하게 만들 거야. 더 좋은 회사를 가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럴 줄 알았어. 도대체 나한테 무슨 문제야? 문제 많지. 예? 집안이 문제일 거야. 그리고 쓸데없이 괜히 아버지 욕하고. 딴 데는 금수저인데 왜 우리 좀 빚수저인가? 빚만 물려주냐? 이러면 안 돼,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한번 같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힘드니까.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시골에서 구멍가게를 열었지만 그나마 파산했습니다. 남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상원의원에 입후보했던 2번이나 낙선, 하원의원에도 2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역사에 남는 연설을 했지만 그 당시 청중들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썰렁한 줄 알아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 신문으로부터는 연일 비난받았고 나라의 절반은 그를 벌레처럼 싫어했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평가 받은 적 있어요? 벌레처럼 여러분들이 평가받는 거?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형편에서 전 세계 어느 곳에서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서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가를. 그 사람이 죽은 지 100년이 이상이 지났는데도 그의 존재는 더욱 새롭고 빛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누구라고요? 링컨이야, 링컨. 저 사람이 굉장히 훌륭해서 존경받는 것 같죠? 아니에요. 저 사람 인생의 뚜껑을 열어봤더니 가정도 별로 안 좋아, 사회성도 별로 안 좋아. 이 사람이 모두 하는 건 다 실패를 했어. 심지어 벌레처럼 싫어해. 그런데 뭐예요? 링컨도 그랬으니까 난 더 잘할 수 있어? 하고 뭐예요? 희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린 뭐 스스로 훌륭해서 사람들에게 막 영향 미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삶이 실패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뭐예요? 존경을 받고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도 또 다른 인생의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생각들 여러분들이 갖는 게 어때요? 여러분들 희망을 갖는 청춘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태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과서에 실렸는데 청춘 하면 그 이야기만 해도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그래야 청춘 아니에요. 난 이 나라가요 여러분들을 좌절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좌절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희망 없는 청년이라고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청년이 많아서 우리가 청년을 통해서 우리가 살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난 좋겠어요. 난 그런 청년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느 지역이든 어느 대학을 나오든 어느 집안에 있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그랬어요. 테슬라 모터스가 어떻게 포드 자동차가 GM을 이길까 그럴 때 사람들이 딱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그는 미래에 대해서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 그래서 테슬라 앨런 머스크한테 물어봐. 야, 너 실패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앨런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강의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패요? 실패는 나의 인생에 있어 옵션입니다. 옵션이래 실패가. 내가 혁신을 하는데 실패를 두려워하면 그건 혁신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혁신하려면요 실패하세요. 이제 여러분들 나이엔 여러 번 쓰러졌다 일어나도 얼마든지 많은 시간 우리 같으면 쓰러지면 안 돼. 절대로. 우리 한 번 쓰러지면 끝나 그냥. 나는 실패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요 실패를 여러분들이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나라, 또 그런 실패하는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집안,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서 우리가 좀 더 큰 비전을 보고 갈 수 있는, 한번 살아볼 만한, 청년들을 통해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멘토님의 열정적인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연을 듣다 보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회복 탄력성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근데 이 물체도 다 탄력성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사람들도 다 다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관점과 네. 그다음에 역량이 좀 많아야 네, 그 튀어오르는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경험이 많아야 됩니다. 특히 아. 실패에 대한 경험이 많아야 회복 탄력성이 높아집니다. 탄력성을 높이려면 실패를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게 중요하죠. 네. 네. 그런데 실패도 잘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똑똑한 실패를 위한 조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는 실패를 실패라고 인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 그 뒤를 볼 수 있는 눈이. 이걸 우리가 이제 통찰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 안을 들여다볼, 실패의 근원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 이게 좀 중요한 거죠. 네. 사실 요즘 우리 사회가 청년뿐만 아니라 어떤 세대에게도 약간 이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많죠.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네네. 어떻게 좀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근데 그 글로벌 기업들은요, 실패를 하면 그 이벤트를 해줘요. 실패에 대한. 네. 아까 제가 지휘란 얘기 했지만 거기는 획기적인 상상, 그래서 실패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분석하고 축하해주는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실패를 뭐 루저라 그러거나 그러나 잘못된 고정관념을 이동관념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실패를 너무 짧게 보는 거죠. 이게 다 안 됐다고 표현하는 건데 실패한 뒤에 사람들이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에디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내가 실패한 거는 안 된 게 아니라 전기를 연결하는 방법을 잘못 10,000번을 연습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면 관점이 다른 거죠. 이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위한 연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뭐 인생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저는 그 강의를 듣다가 그 멜버른의 샌드위치 가게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샌드위치. 예. 그런데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는데 신선하다는 건 곧 생소하다는 거고 그렇죠. 생소하다는 건 약간 이 창업하기에 위험한 행동들이 아니었을까요, 이게? 아, 갑자기 또 창업에 컨설팅을 제가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그게 아니라 그게 모든 그 시장은 다 똑같은 한 목표를 향해서만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것은 차별화됐다는 거거든요. 아, 이게 경쟁적 우위라고 전문 용어로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경영학에서 경쟁 우위를 갖기 위한 거면 이건 상당히 오래 갈 거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나라의 저가항공 중에 보면 정시 그 출발하는 걸 하는 한 군데가 있어요. 여기가 제가 보기엔 매출이 한 100배 이상 오른 적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시 출발해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데서 정시 출발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셔틀버스를 남들이 안 하는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새로운 어떤 가치 혁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거죠. 아. 네. 오늘 이 다양한 그 기업들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워낙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다 보면 마케팅 스페셜리스트로서 약간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하나만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다 돈이 되는 건데. 병청해 주세요. 네, 네. 제가 하나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제 양치질을 하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무리하게 힘이 들어가고 너무 일률적으로 그냥 닦는다는 것만 맞아요,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치과에 가면 몸을 이렇게 뿌리면 이게 그 병균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게 있거든요. 네. 난 그걸 오히려 치약 속에 해서 그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때 안 할 때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일괄적으로 그냥 양치질만 하니까 그냥 이빨이 남아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 스케일링을 할 필요가 없는데 계속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색깔을 달리할 수 있는 것들을 오히려 치약 속에다 그 성분을 넣으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양치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안 나오네요.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먼저 한 사람이 임자입니다. 네. 네. 이렇게 실패를 계속 만회를 하려다가 오히려 더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꽤 많이 본 있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원인 분석이 되게 중요해요. 실패는. 네. 원인을 분석해서 이게 이래서 실패했구나라고 보완을 해야 되는데 좌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안 됐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정말 그 인생 안 돼요. 그렇게 되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 할 때는 딱 한 점, 긍정적인 게 한 점이죠. 뭐냐면 아침에 열심히 저 청소해서 매출이 200배 올리는 회사가 있습니다. 일본에. 그 모든 임원들이 아침에 와서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야. 야,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힘든지 이제 알았다. 정시 퇴근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좋아지는 걸 자기들이 아침에 청소를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 경영이라는 게 말이 나왔습니다. 일본에. 그런 거죠. 네. 또 이렇게 링컨 굉장히 많은 실패를 거듭했던 분인데 어몽길 대장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고 다양한 실패를 통해서 이 성공을 얻게 된 분들 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어니스트 세클턴이라고 있습니다. 이 네. 남극에 가듯 시도를 했다가 실패한 사람이에요. 근데 BBC에서 뭐라고 했냐면 성공한 사람들 반열에 실패한 사람이 올라간 게 바로 세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은 남극을 향하는데 155km를 남겨두고 실패를 했어요. 네. 여기선 죽음입니다. 이 남극에서 미쳐 하는 거. 그래서 643일 동안을 얼음 속에 있었어요. 우리 방청객분들도 멘토님께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창의력이 경쟁 우위가 되고 네. 또 창의력 자체가 뭔가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요즘 세상이 약간 부담스러운데요. 네.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실패를 뒤집기가 어렵지 않은지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한번 듣고 싶어서요. 얼굴 표정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 표정. 아니, 우리 뇌과학자들이 뇌를 연구를 했더니 젊은 이제 전두엽이라는 게 있답니다. 네. 이게 크리에이티브한 거예요. 창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여러분들은 크리에이티브한 것들을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 든 사람은요, 후두엽이라 그래서
뭐냐면 관계성이 굉장히 높답니다. 그럼 네트워크는 누가 많이 할 수 있을까요? 관계. 관계성 가진 사람이 네.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관계를 가지려고 할 필요는 없죠. 막 뭐 정치에 나갈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반장 선거 나갈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능은 늘 크리에이티브하다. 근데 단지 그런 환경에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지. 제가 아까 그랬잖아. 줄 서는 인생 되면 안 된다. 동일한 생각 가지면 안 된다. 매일매일 가던 버스 정류장 거꾸로 가보면 새로운 거 발견할 수 있다. 전 그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것을 탐색하는, 탐험하는 그런 훈련도 여러분들 좀 가지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크리에이티브한 것들의 기능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 네. 그런데 제가 청년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음. 우리 청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넌 이 길로 가야 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다가 그렇죠.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창의적인 사람이 되라. 네. 창조적인 사람이 되라. 이렇게 오히려 그것도 약간 부담스럽게 강요받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있죠. 아니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저보고 대통령 되라 그랬어요. 제가 대통령 될 얼굴이 짜증이 확 나더라고. 다른데 보니까. 근데 왜 대통령이 돼야 돼? 그럼 저는 뭘 공부해야 돼? 대통령이 되려면 장군이 되려. 제가 장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육군사관학교 들어가야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 지금 초등학생 중에 한 65%가 전혀 모르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네. 우리는 과거에 부모가 인생을 앞서 롤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그건 가능했던 시대였어요. 네. 넌 날 닮아라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너무 다양화됐는데 우리 부모가 내 직업을 선정할 만큼 그렇게 능력이 있지는 않아요. 죄송해요. 뭐 이거 TV 나가는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인생이거든. 살아온 게. 그렇다면 그걸 보고 내 인생을 바꾼다? 그거는 조금 너무 손해보는 장사 아닌가. 손해보는 것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서 얻는, 그래서 그렇게 결정해야지 뭐 직업까지 뭐 부모가 다 해주고 예를 들어서 뭐 부모가 다 결혼까지 시켜 이런 거 난 내가 보기엔 지금 시대는 뒤떨어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멘토님 이제 저희와 약속했던 1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아, 눈빛이 처음에는 이게 집안에 우환이 있는 눈빛이었는데 이제 자기에 대한 것들 이게 돌아가면서 네. 굉장히 참 중요한 인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런 게 다시 이제 잠들어 있었지만 이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좀 액티브한 어떤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껴서 오늘 강의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올라갔죠. 그 반응대에 따라서 목소리가 올라가거든요. 원래 그렇게 목소리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좋은 반응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즐겁고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토크 콘서트 화통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고생해주신 멘토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